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수익코인에 대해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리핑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언제든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황부터 살펴보자면 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옵션 투자자들이 11월 말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옵션 투자자들은 내달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비트코인이 내달 말까지 8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건데 8만 달러는 현재 가격보다 대략 20% 오른 수준으로 지난 3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7만 3,800달러보다도 약 10% 높은 수준이죠. 시장은 향후 비트코인 가격의 큰 변동을 예상하며 새로운 베팅은 콜 옵션에 집중돼 있다고 하며 콜 옵션은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로 투자해진 비트코인을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며 옵션 시장에서 11월 8일 만기 콜 옵션의 행사 가격은 7만 5천 달러, 11월 29일 만기 콜 옵션 행사 가격은 8만 달러 부근에 집중돼 있고 11월 말에는 8만 달러에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다는 의미입니다. 또 12월 27일 만기 콜 옵션은 10만 달러와 8만 달러가 가장 많으며 가상화폐 중개업체 팔콘 X의 리서치 책임자 데이비드 로한트는 시장 평가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비트코인이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선거 관련 옵션 거래는 주로 상방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전했네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친가상화폐 입장을 밝혀왔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처벌 중심의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로한트는 선거에 따른 가격 변동성은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출시나 관광기 같은 주요 이벤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옵션 시장을 해지 수단보다 상승 가능성을 포착하기 위한 도구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요 이슈는 올해 유럽에서 1,050억 달러 하나로 약 144조 8천억 이상의 자금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로 유입됐다고 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유럽 투자자들은 올해 미국 BTC 현물 ETF에 1,0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했으며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트위터 X를 통해 유럽에서 흘러온 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아시아에서도 대규모 자금 흐름이 관찰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거 투입된 자금이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난 2월 BTC의 가격이 5만 달러를 돌파했을 당시 새로 유입된 자금의 약 75%가 미국 BTC ETF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으로 BTC 현물 ETF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핵심인데 지난 17일 기준 BTC 현물 ETF의 누적 순유입액은 거래가 시작된 지 10개월 만에 2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발추나스 애널리스트는 200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액은 ETF 시장에서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라며 금을 기반으로 한 ETF도 순유입액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5년 이상 걸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 시황과 핵심 이슈가 수익코인을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면서 수익코인의 최신 이슈 브리핑 드리자면 네, 수익은 미국 개발사 미스틴 랩스가 2023년 5월 출시한 레이어 1 프로젝트로 시장에선 전 페이스북인 메타 출신 개발자들이 모여 만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죠. 수익은 자체 언어인 무브를 기반으로 한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 등을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 2년에서 3년 전 수익은 체인 출시를 준비하며 게임용 블록체인에 집중했던 것이 밝혀졌으며 각 블록체인은 특화된 서비스가 존재하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인터뷰에 대해 미스틴랩스 최고 기술 책임자는 탈중앙화 물리적인 인프라 네트워크인 DPN을 주력 분야로 꼽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탈중앙화 스토리지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월러스라는 탈중앙화 스토리지 서비스로 현재 대분해 단계로 메인넷 출시는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DPN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앙기관 대신 개인이 인프라의 통제권을 소유하는 서비스를 뜻하며 굳이 탈중앙화 스토리지를 써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 기존 데이터를 저장하는 여러 수단이 있는데 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용자들이 수위에 탈중앙화 스토리지를 써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기존 방식에서는
데이터 백업을 위해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해야 했으며 그러면 용량 면에서 부담이 되고 그러나 우리 서비스는 샘플링 방식을 통해 데이터 중 일부만 저장해서 검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따라서 모든 데이터를 다 볼 필요가 없고 일부만 봐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백업용으로 데이터 일부만 저장하기 때문에 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백업 데이터를 구성하면 해커들이 원래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는 게 매력이죠. 샘 블랙시어 CTO는 무브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무브는 개발자가 쓰기 좋은 언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으며 왜 이더리움 개발 언어인 솔리디티가 아니라 무브를 쓰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엔 보안성 때문으로 솔리디티나 이더리움 가상 머신 EVM을 볼 때 보안성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었으며 예를 들어 더다오 해킹 사태 당시 코드 취약성을 노린 스마트 계약 공격법인 재진입 공격이 나타났는데 수위의 무브는 개발 단계부터 이런 재진입 공격을 막는 방법을 적용을 했고 또 무브는 스마트 계약을 만드는데도 다른 언어보다 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무브는 다른 언어보다 늦게 출시했고 따라서 오히려 고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존 언어들이 가진 단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차별화와 장점을 잘 설명해 줬네요. 네, 다음 소식은 올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수위가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10%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기술적 구성을 따른다면 수위의 가격은 2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10월 14일에는 레이어 1 무브 프로그래밍 블록체인의 토큰이 새로운 사상 최고가 2.36달러를 기록한 후에 수위는 현재까지 상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분석은 수위가 장기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인데 첫 번째는 상승 채널을 이탈했다는 겁니다. 수위 USD 4시간 차트를 보면 토큰이 지난달부터 상승하는 평행 채널 내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상승하는 평행 채널 패턴은 두 개의 상승하는 평행 추세선으로 높은 고점과 높은 저점을 연결할 때 형성되며 상단 추세선은 고점을 연결하고 하단 추세선은 저점을 연결하죠. 이 기술적 패턴은 일반적으로 상승 신호로 암호화폐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그러나 이는 가격이 하단 추세선의 지지선 위에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게 특징이죠. 수위의 경우 하단 추세선의 지지선은 2.03달러이며 아래에서 보듯이 수위의 가격이 그 구역에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가격이 지지받지 못하고 이 수준 아래로 떨어진다면 큰 하락 또는 조정 파동이 나올 텐데 또한 같은 시간대에서 불베어 파워 지표인 BBP 지표가 부정적으로 전환되었으며 BBP 지표는 시장에서 구매자 대 판매자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하는 기술적 측정 지표로 BBP가 긍정적일 때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과 반대의 경우가 있죠. 현재 볼 수 있듯이 BBP 지표는 급격히 하락하여 수위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죠. 한편 일간 차트도 약세 편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동평균 수렴 발산인 MACD는 BBP 지표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역으로 떨어졌고 MACD가 긍정적인 영역으로 상승할 때 구매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좋은 전략이었죠. 이는 해당 기간 동안의 판도값이 상승 추세를 의미하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을 나타내죠. 그러나 수위의 경우와 같이 부정적인 MACD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며 매도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상태로 인해 수위의 가격은 10%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1.83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약세적인 상태와 현재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는 1.64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도 관측이 되네요.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은 마치며 이처럼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 참여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